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문제행동 시리즈 두 번째 시작합니다. 아이가 원하는 것 항상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원하는 것을 당장, 지금 들어줄 수 없을 때 싫어, 나 아빠 하고 싶어, 아빠 하고 싶어, 아빠 하고 싶다고. 아이가 부적절한 것을 원할 때 엄마, 한별이 데려갈래요? 데려가게 해주세요. 한별이랑 헤어지기 싫어. 다양한 상황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팁, 다른 활동 제시하기입니다. 이건 다른 말로 우리 잠깐 다른 거 하고 있자의 방법입니다. 이것은 단순한 노하우라기보다는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. 어떻게요? 이렇게요. 여기 숨어있는 행동 원리는 매칭 티어리입니다. 쉽게 설명하면 아이는 물어봅니다. 게임 해도 돼요? 그러면 엄마는 안 돼! 여기서 안 돼! 라는 말은 아이에게 어떤 신호가 됩니다. 그러면 그 말이 들려오는 순간 아이는 떼를 쓰거나 다른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대신 축구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. 아이에게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축구는 할 수 있다. 이 말 역시도 신호가 됩니다. 내가 축구를 한다고 선택하면 게임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좋아하는 걸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내겠다. 이런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셈입니다. 대안을 이야기해주는 걸로 엄마는 아이에게 두 가지 계획을 제공해줍니다. 그러면 아이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. 게임을 못하게 되는 걸 선택하고 조금 더 때를 써서 엄마를 쫄라볼까? 아니면 축구라도 선택할까?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고 익숙한 방법인데요.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. 아니 근데 딴 거 아무리 좋아하는 거 들이대도 안 먹혀, 안 돼. 왜 그럴까요? 먼저는 아이가 그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조금 더 조르다 보면 더 강도도 세게, 길게, 오랫동안 문제 행동을 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저 뚜껑 따게 해주세요. 아빠, 저 정말로 뚜껑 따고 싶다고. 아유, 그래, 알았다.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은 모든 아이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좀 던지고 때리고 머리를 쿵쿵 하다 보면 엄마가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라는 철저한 계획과 예상 속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 아이는 이것을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의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계획해서 움직이는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죠. 아무튼 만약 아이의 잘못된 떼쓰기, 문제 행동에 결국 원하는 것을 주게 된다면 아무리 다른 좋아하는 대안을 준다고 해도 그 대안은 절대 매력적이게 될 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 활동, 대안을 아이가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안 되게 해야 합니다.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. 아이에게 지면 안 된다 보다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적절한 결과를 주는 것, 이것이 아이를 위한 길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. 이 방법이 먹히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축구도 많이 좋아해요 라고
어머니는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. 이 말은 제가 무조건 어머니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좋아하는 것, 관심은 언제든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불변의 법칙처럼 이건 정말 강력해 라는 건 대안으로 준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개 불변의 법칙처럼 강력한 건 바람직하기만 한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. 게임을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대신 피자 한 판 준다. 그러면 물론 아이가 게임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것이 항상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겠죠? 그러면 이 대체 활동의 가치를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.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렇게 중재를 시작해서 아이가 게임을 못한 지 하루, 이틀, 일주일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. 그러면 이 게임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. 심지어 게임보다도 더 좋아했던 무언가 있었더라도 안 먹힐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좋아하는 게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한 번씩 대체 활동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안들도 좀 바꿔가면서 제시해준다면 대안 역시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세 번째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BCBA 이지피지였습니다. 안녕!